올해 금 가격의 목표치는 온스당 3,600달러로 좀 제시해 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 자체가 최소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에서 금 가격 목표치는 온스당 3달러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빈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국내 주식들도 플러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몇 년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시장인데요. 금, 은, 동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값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서 NAT투자증권의 황병진 FICC 리서치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금 가격이 온스당 3,400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이라면 보통 장신구 이렇게 좀 쓰이는데 투자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혹은 안전한 투자 수단 이렇게 불리는데 금이 좀 언제부터 투자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좀 금 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제 시계와 같은 주얼리에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신구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장신구 수요가 금 시장의 가격의 방향성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은 투자 용도로도 상당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 기능을 해 왔다가 또 저희가 금본위 제도라든가 그런 체제를 이제 거치면서 통화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영위를 해 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또는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대공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들을 이제 거치면서 금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닉슨 쇼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금 태환을 금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금이 화폐 또는 통화로서의 기능이 좀 약간의 일부 후퇴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가치를 저장하고 다른 통화들이랑 비교하기에도 또 달러와 비교하기에도 이 통화의 가치에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 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 금이야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의 그런 역할들 자체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상 전 세계 금 시장 자체가 1년에 약 5,000톤 정도의 수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00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얼리 또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장신구가 절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저희가 골드바라든가 골드코인이라든가 최근 들어와서는 골드 ETF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전체 금 소비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 되고 또 최근 들어와서 또 금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 들어와서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다. 미국 예외주의가 상당히 좀 많이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이 금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다변화용으로 금을 사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전 세계 금 소비의 약 20% 정도까지 차지를 하면서 저희가 장신구용 수요가 약 50%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50%의 이제 소비는 투자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라고 하는 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도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의 금 매입도 늘어나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계속 금 가격이 이거 말고도 좀 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설명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 펀드 매니저분들 만날 때 좀 말씀드리는 게 금 투자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시기냐라고 보면요. 통화 정책을 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통화 정책. 금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의 자산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안전자산의 기능과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이 언제 많이 사실상 작동을 하느냐라고 하면 글로벌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앙은행인 미국의 연준이 결국 통화 정책을 긴축을 할 때 또는 완화를 할 때 어떨 때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에 있을 때 금 가격에 강세 사이클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저희가 통상 이 금리 또는 중앙은행의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경기를 부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보면 대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은 뭐 채권 시장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갈 때 안전자산의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데 중앙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때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들도 확대가 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최근에 금 가격이 약 3년 가까이 강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마지막으로 고강도 긴축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을 때 금값이 이제 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4년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통화정책의 완화 기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뭐 지난해 아래 공포도 겪었었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도 사실상 겪으면서 금 가격이 지난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고요. 올해 역시 당장은 연준이 올해 들어와서는 금리를 더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뭐 스토리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확대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완화 기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기능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들도 금 가격의 강세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 가격이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도 뭐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뭐 향후에 금 가격이 좀 어디까지 갈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NH투자증권의 하반기 전망에서는 올해 금 가격의 목표치는 온스당 3,600달러로 좀 제시해 드린 바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 자체가 최소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에서 금 가격 목표치는 온스당 4,000달러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이유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하에서 좀 작동을 한다라고 보면요. 결국 연준이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런 완화 사이클을 가지고 갈 거냐가 저희도 가장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또는 8월 초까지 미국의 상호 관세가 유예되고 또 미중 협상이 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호재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해 2분기 한때 온스당 3,500달러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결국은 금리 인하 전망들도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실제로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다시 또 스탠스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는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좀 많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전개가 될 거냐라고 보면 미국 CME 그룹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시장 중에서 저희가 페더럴 펀드라고 하는 연방 기금 선물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FF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FF 선물의 가격을 100 마이너스 이 가격을 하면 내재 금리가 나와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가 올해 말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거고 내년 말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거고 또 2027년에는 또 어떤 궤적을 가져갈 거냐라고 보면 2026년까지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는 궤적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2027년 상반기에는 이제는 금리를 다시 또 인상하는 궤적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통화정책 완화기에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이 전개가 되기 가장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면 저는 2026년까지는 금 가격의 강세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말까지 갈 거냐, 이제 중반까지 갈 거냐, 그거는 이제는 연준이 뭐 롱거런 기준으로 3%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보면 3%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그런 기조로 갈 텐데 3%까지 금리를 내리는 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통화정책 완화가 좀 끝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는 저희는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올해 3,500달러까지 봤기 때문에 뭐 3,600달러면 사실상 상당히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3,600달러를 목표로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쉬어갈 때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 뭐 지금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바뀐 게 없다라고 보면 저는 조정시 매수를 통해서 뭐 4,000 정도까지는 가져가시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언제든 금은 장기 투자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 금 가격이 플럭추에이션을 상당히 많이 보이긴 했지만 저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금 1kg 골드바 하나 산다라고 하면 2천만 원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1,000만 원 약간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1억 5천 넘었잖아요. 그렇죠. 10배 넘게, 10배 넘게 사실상 예. 상승했다는 거 보면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상 금은 가치를 저장해오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 해왔다라고 보면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뭐 조정될 때마다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가셔도 좋은 투자 수단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기에는 딱 되게 적합한 수단인데 이 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kg에 1억이 사실 넘는 건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 물론 1억 이상의 금을 그 이제 현금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금을 투자하려면 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 골드바 사거나 아니면 최근에 골드바도 이제 1kg짜리가 아니라 뭐 100g이라든가 50g이라든가 20g, 10g짜리 작은 단위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골드빈이라고 하는 상당히 또 작은 콩알 같은 금을 상당히 많이 거래할 정도로 뭐 현물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뭐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현물 거래를 하실 때는 잘 아시다시피 세제 네, 세금이 붙잖아요. 저희가 금을 실물을 매입하실 때 최소한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고 사야 되고 또 나중에 또 금을 처분하실 때는 또 양도소득세를 약 10%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금을 실물을 사고 나서 이거를 처분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겠다라고 하면 최소 20%는 금값이 상승을 해야 저희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 이븐으로 사실상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 실물을 사셨다가는 20%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과는 다르게 뭐 선물 시장이라든가 저희가 선물 또는 현물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라고 하는 상장 지수 펀드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뭐 증권사들이 운용하는 상장 지수 채권이라고 하는 ETN도 사실상 최근에 금을 기초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버리지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런 손익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통 한 배짜리 ETF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국내에서도 뭐 저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관련 ET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또는 타이거 골드 선물 ETF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이제 국내 금 ETF 중에서는 가장 AUM이 크게 성장한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이스, KRS 금연물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상품들의 수익률 중에서 성과 중에서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가장 성과가 좋았어요. 지난해 약 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라든가 타이거 골드 선물 ETF가 성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님? 이 현물 선물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뭐 기초자산 차이도 있긴 합니다. 기초자산은 에이스 K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코덱스라든가 타이거 이 두 개 운용사가 운영하는 골드 선물 ETF는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현물 선물 저희가 보통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롤오버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별로야라고 보는 게 원유 선물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액티브 월물이 5번 있기 때문에 금보다는 원유보다는 롤오버가 사실상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차이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환율 차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제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 시세, LBMA라든가 또는 코맥스, 미국 코맥스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금 현물 또는 금 선물 가격만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저희가 원화를 저희가 기초 자산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지난해처럼 약세를 보이면 금 가격도 오르고 원화도 약세면 양쪽에서 다 이익을 보죠. 그래서 지난해 국제 시세는 약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50% 상승을 한 이유가 지난해 저희 원달러 환율이 약 15에서 20% 가까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약세라고 하는 부분을 이익으로도 얻었었죠. 반영을 한 거네요. 네네. 근데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지금 연초 대비 한 8% 하락을 해 있거든요. 지금 원화 가치도 약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당 1,480원 정도 하던 1,500원 가까이 가던 원화의 약세가 지금 1,350원 가까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원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아무리 금값이 오르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국제 시세가 오른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성과를 봐주시면 오히려 타이거, KRX 골드 선물 ETF가 성과가 좋은 이유가 이들은 ETF 뒤에 괄호해서 H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해지한다는 H가 한 위험을 해지한 ETF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원화 가치가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해지된 상품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갈 거예요 라고 전망하신다고 보면 금 투자하실 때는 코덱스라든가 타이거, 골드 선물 ETF 뒤에 H 붙어 있는 ETF가 좀 투자하실 때 국제 시세만 따라가시면 되다 보니까 좀 유리하시고요. 반대로 지난해처럼 원화가 약세로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해지를 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네요. 네,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이스 KRX 금현물 ETF 뒤에 H가 안 붙어 있는 ETF들이 또 그때는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상품이죠. 네. 이게 해외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금 이제 가격을 따라가는 ETF들이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상품들이랑 이 국내 상장된 금 ETF랑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뭐 차이는 크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상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도 이제 금 현물 ET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아마 국내에서 잘 알려진 건 2개 정도가 있을 텐데요. GLD라고 하는 ETF와 IAU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GLD는 SPDR 골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ETF고요. IAU는 블랙록이 운영을 하고 있는 iShares 골드 쉐어즈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둘 다 기초자산이 금 현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운영 수수료가 좀 IAU가 좀 더 쌉니다. 하지만 이 운용 규모는 GLD가 전 세계 ETF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 유동성은 GLD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IAU GLD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이미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달러 가치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원화를 가지고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면 에이스 KRX 금현물 ETF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겠죠. 그러네요. 네. 환해지를 하시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뭐 GLD나 IAU 투자하시는 것보다 원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국내에 환해지가 잘 되어 있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금, 현물이나 선물만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도 있긴 하지만
나는 이 파생형 ETF보다는 주식이 더 관심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 광산 기업에도 저희가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 광산 기업. 네. 금 광산 기업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저희가 두 가지 이제 해외와 국내에 다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해외는 대표적으로 GDX라고 하는 베넥 골드 마이너스 ETF라고 하는 이 베넥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이제 금광산 기업 ETF가 있고요. 예. 국내에는 이제 NH 아몬디 자산 운용이 운영하는 하나로 금 채굴 기업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둘의 차이도 해지 둘 다 해지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은 좀 약간은 올해 수익률만 보면 작년에는 하나로 금채굴 기업 ETF가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한이 네. 강세가.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한해지가 되어 있진 않긴 하지만 좀 이제 거기에는 탑 10에 들어가는 그 기업군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ETF가 성과가 지금 연초 대비 한 5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또는 저희가 코덱스 금선물 골드 선물 ETF 투자하시더라도 올해 한 30% 정도 성과가 나셨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투심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투심이 더 좋다라고 하면 금광산 기업 ETF도 투자해 볼 만한 수단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